14일 오후 2시 15분쯤 영월군 상동교 철거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릉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한 명의 실종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는 참고인 신분이던 공무원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1호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정부의 모든 인증이 끝나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형 상생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면 고용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영월의 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교량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 31호선 영월 상동교 노후 교량 철거 공사 현장입니다. 대형 중장비 아래로 콘크리트 잔해물이 나뉜 겁니다. 영월 상동교 교량 상판이 추락한 건 14일 오후 2시 15분쯤. 노후 교량 상부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56살 A씨가 상판에 깔려 매몰됐다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6살 B씨 등 근로자 4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원주 기독병원과 영월의료원 등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노후된 교량 상판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 중 두동강이 나면서 추락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이 45m, 폭 6m인 영월 상동교는 1983년 지어진 노후 교량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지난달 6일 의암호에서 인공수초섬 결박 작업 중 선박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실종자 한 명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춘천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최근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한 달 넘게 수천 명이 투입됐지만 실종된 7명 중 1명은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지난 6일 수색을 중단했고 현재는 춘천시만 남아 현장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댐방류와 호우 등으로 유속이 빠르고 물이 탁해져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춘천시도 수색을 일시 중단하고 2, 3개월 뒤 잠수부 투입 등을 통해 수색 활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색 활동을 중단을 했잖아요. 네. 중단한 수색 활동이 이제 공식적 그 수색 활동이 중단하면 장기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실종자 가족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15일 오후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압수한 PC와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의암호 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 여부를 집중 수사하던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춘천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인공수초섬에 대한 시의회의 특이 활동과 행정사무조사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아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 수초섬 자료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했던 수초섬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암호 사고 발생 40일째. 막바지에 접어든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강원도가 전기자동차 생산지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횡성에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강원도 1호 전기차가 정부 인증을 모두 마치고 시판됐는데요.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2차 경제 효과도 쏙쏙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덩치가 작은 화물차가 소리 없이 주행을 시작합니다. 차폭 1.2m, 총 길이 3.3m, 적재 용량 250kg 규모의 초소형 화물차입니다. 정부의 모든 승인과 인증을 마친 뒤 생산된 강원도 1호 전기차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강원도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모빌리티 산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폴란드에서 실출도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국내도 한 500여 대, 그 한 600여 대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 것까지 해서는 지금 한 6천 대 정도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드냐가 2단계로 계획하고 있던 연산 1만 대 규모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작은 전기차가 품은 기대감은 매우 큽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횡성을 전기자동차 생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협력사 등 8개 연관기업의 이전도 추진됩니다. 현재 100여 명 안팎인 일자리를 내년 말까지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연관기업의 고용 인원을 더하면 지역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강원도는 정부에도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지역 산업에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는 상생형 일자리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현지 실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2024년까지는 한 1,700억 원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용 인원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충원이 될 기구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미래 직업으로 주력 산업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횡성 전기자동차 산업이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에 선정되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고용 인원 2,000명, 경제적 파급 효과는 9,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강원도와 횡성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비 59억 원 등 사업비 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홍천 화전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세준 F&B와 경기도 안산에서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로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하는 주식회사 팜클 등 2개의 기업입니다. 강원도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확정으로 일자리 100여 개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5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전격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동장은 사용이 금지되고 목욕탕과 사우나 등도 집합이 제한됐습니다. 1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유지되는데요. 강릉 지역의 실태는 어떨까요? 박건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휴일 오후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깁니다.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여러 명이 함께 뛰고 땀 흘리고 있는데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는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던 시점입니다. 전광판과 안내방송으로 운동장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안내 홍보가 계속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모여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회사에서? 아니 그냥 우리 그냥 롯데 그냥 모여서 그냥 하는 친구인데. 아니 아까 방송이 나오길래 운동장 사용 금지한다고 혹시 못 들으셨나요? 뭐 관계자 있었나? 아니요. 이게 아침부터 나오긴 했는데. 비말이 튀지 않도록 입을 잘 가려야 할 마스크. 목에 걸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들고 있는 등 전통시장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1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다소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안전의식이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예. 네, 마스크가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안 쓰세요. 아예 모르고 깜빡이죠 뭐. 혹시 마스크 하셔야 되는 거 아우 깜빡했다잖아.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해야 돼. 그나마도 음식점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은 출입 명부 작성 등이 정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업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종사자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조금 꺼려지죠. 아무래도 위험한데 지금 좀 조심하게 되고 안 가게 되죠. 처음에는 관광객들이 싫어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로 완화됐지만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재확산의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방역과 안전에 대한 참여는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각종 그 시설이나 또 공간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정부의 법 규정에 따라서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와 (14일) 횡성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쯤 횡성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60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3일에도 홍천군 서성면에 거주하는 60대 B씨가 홍천 2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17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17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30명, 강릉 17명, 철원 14명 등입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 곳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각 지역 보건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14일 영월군과 평창군, 횡성군은 서울 송파구 297번 확진자가 지난 5일 지역 내 식당 등을 방문했다며 동시간대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선별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속초시도 이날 고양시 315번 확진자의 지역 이동 동선을 파악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날 원주에 사는 60대 남성이 횡성 지역 세 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강남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원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은 지난 13일 오전 횡성군 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아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양강댐을 비롯한 북한강 수계댐들이 수위 조절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강수력본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 춘천댐과 의암댐 수문 방류를 중단한 데 이어 지난 13일 밤 10시 10분에 기해 팔당댐과 청평댐도 수문 방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보조 여수로를 통해 방류했던 소양강댐과 이번 여름 이례적으로 수문을 2번 열었던 화천댐도 지난 9일 각각 수문을 닫고 수위 조절을 마쳤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무료 접종 대상자가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가 됐고요. 임신부와 62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접종 기간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정 잘 확인하시고 보건소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미리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